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론 제7장 노인과 고용보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콘텐츠 3개를 수업을 하게 되는데 노인의 퇴직과 은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의 고용보장,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인은 사회적에서 자꾸 소외가 되고 통합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노인들을 사회 통합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사회로 자꾸 이렇게 일자리를 주어서 고용을 보장하자. 그리고 또 노인들은 이 수입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노인의 퇴직과 은퇴라는 거예요. 은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 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은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퇴는 낡은 타이어를 뜻이에요. 낡은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운다. 요게 은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동차를 굴려온 거야. 굴려왔는데 바퀴가 다 탈았네.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다 탈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는 거를 은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면은 왜 갈아 끼울까요? 그냥 새 타이어로 갈아 놓고 그냥 자동차 썩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왔으니 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가야 되잖아요. 살아온 것만큼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어가 낡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타이어, 새 타이어로 갈아 끼웠다. 그러면은 은퇴라는 것이 다 때려치고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래서 물러나는 사건인과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은퇴라니까 뭐 책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제가 책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요거를 제 책에서 그냥 때려치운다는 소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빼버린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접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조용한 공기 쐬고 농사나 짓고 남은 생에 흙과 함께 살겠다. 이게 은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는 뭐냐? 은퇴는 지금 새 타이어로 갈아 끼웠는데 놓으면 되겠어? 그죠? 새 타이어로 갈아 꼈으니까 지금 또 이제 타이어가 새 거니까 더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기분이 첫째 뭐예요? 새 타이어로 바꿨으니까 기분이 뭐예요? 할 일이 또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왔어. 근데 새로운 마음으로 타이어도 다 달았으니까,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웠으니까 또 이제 새롭게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새로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던 개념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달려왔지. 달려왔는데
아 이거 내가 보니까 너무 힘차게 많이 달려왔다. 아니면 달려오는 과정에서 이렇다. 이제는 내가 달려갈 때는 좀 옆에도 좀 보고 앞에도 좀 보고 옆에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가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구경을 잘 못했다 옆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새로운 내가 출발을 할 때는 옆도 좀 구경하고 경치도 구경하고 좀 즐기면서 가겠다. 자, 이 새로운 각오죠. 새로운 각오야. 그죠? 새로운 출발인 동시에 새로운 각오야. 새로운 각오. 그리고 이 차 타이어를 갈아 꼈으니까 설레요, 안 설레? 예. 아니 그냥 그 마음이나 안 갈아 낀 거나 그 마음이나 같아. 저도 보니까 자동차를 쓰다가 타이어를 아주 좋은 거 새 거로 탁 하니까 벌써 쿠션도 다르고 이거 기분도 조금 달라요. 그 기분도 조금 다르더라고. 타이어를 새 거로 끼니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낡은 타이어 타고 오다가 새 타이어를 갈아 끼니까 어때? 업그레이드 되죠, 기분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죠? 그 설레이는 마음이고, 기분도 또 좋고, 그래서 이 느껴가면서 처음에 차 살 때는 차가 이런가 보다 그러는데 바퀴 하나 갈아보세요. 그것도 한 바퀴만 갈아갖고 못 느껴. 네 바퀴를 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은퇴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각오와 또 세 번째는 새로운 방향이지. 새로운 방향.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 자, 바퀴 꼈으니까 이제는 이쪽도 한번 가볼까? 이쪽도 한번 가볼까? 왜냐면 계속 그 길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새로운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요게 은퇴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부터 온 단어거든요. 은퇴라는 것이. 근데 은퇴가 미국에서부터 건너올 때에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은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은퇴는 제2의 인생의 출발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은퇴라는 말을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때려치는 거구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구나. 정리. 이제는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요즘에 은퇴식 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골로 가잖아. 이건 대단히 은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차라리 은퇴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은퇴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러가는 사건인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수행이야. 새로운 역할,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광범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퇴가 꼭 나이 먹어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는 40에도 할 수 있는 거고 50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하고 그냥 계속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새로운 각오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방향을 이게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지금까지 올 때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다. 자,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날 짠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밥 한번 사는 것도 은퇴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이 목에 때려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은퇴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은퇴를 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벌써 교수를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래서 이 은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노인의 퇴직과 은퇴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나이 많고 그러니까는 자꾸 막 이게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거 했다 그래놓고 나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하셨잖아요. 그랬던가? 이래버리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 더더군다나 위에 팀장이고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황당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은퇴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회사에 보면 은퇴식이 45세면 끝나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남자 45세 끝나는데 공무원은 60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은퇴가 너무 짧아. 45세, SK, 그 다음에 삼성 이런 데는 거의 다 45세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 제일 비싼 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데. 예, 그러니까 45세에 끝나요. 그래서 45세들 막 2, 3년 들어가지고 빨리 끝내버려. 그러면 미리 한다 그러면 막 돈도 막 줘버리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은퇴가 너무 빠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퇴를 했을 때 노인의 은퇴를 갖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이 은퇴를 오히려 활용을 하고 은퇴를 오히려 더 기회를 삼아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은퇴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퇴라는 것은 액티는 이렇게 개인의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개인의 임금이 그러니까 급여가 삭감된다. 급여가 삭감된 상태에서 고용되거나 개인의 수입이 이전 직업을 통해 얻어진 은퇴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내가 은퇴를 할 때 예를 들면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고용되거나 개인의 수입이 이전 직업을 통해서 얻어진 은퇴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은퇴하면은 일 안 하고 그동안 부어놨던 연금 타먹고 그동안 그러니까 적으면은 그 연금 있잖아요. 그거 타먹는 그런 것을 은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새로운 노인 복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은퇴는 노인의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제2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면은 노인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은퇴하면 나이 먹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탈피를 하고 이제 은퇴하면 내 지금까지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서 걸어왔던 길이지. 이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나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행복한 선택, 보람된 선택, 즐겁고 희망 있는 선택, 자아실현의 선택을 향하겠다고 결심하는 그게 은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 은퇴 요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은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또 은퇴를 꼭 이렇게 다 때려치는 거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또 은퇴라는 것이 내가 이 일을 꼭 때려쳐야지만 은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 더 하는 것도 은퇴요. 그죠? 꼭 그 일을 그만둬야지만 은퇴라는 어떤 조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새로운 출발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직업이 하나였는데 이제 내가 직업 2개를 운영을 한다. 직업 2개를 가지고 내가 내가 남은 생애를 자아실현하겠다. 그것 또한 은퇴지.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의 의미에서 은퇴의 단계예요. 자, 은퇴의 단계는 먼 단계가 있고 가까이 근접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럴 단계가 있고 환멸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은퇴 단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먼 단계는 뭐예요? 은퇴 이전에 맞이하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으며 가능한 은퇴라는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퇴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나이가 지금 40대 40대에서 은퇴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은퇴는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은퇴 전에. 은퇴 전에. 그러면 내일 은퇴하고 오늘 준비합시다. 이게 은퇴는
사람들은 그래. 은퇴는 그때 가서 준비하자. 이게 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아직 멀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60세, 만 60세 가서 그러니까 59세쯤에 준비하면 된다. 아이 그러고 뭐 은퇴를 뭘 준비하냐 그냥 뭐 지금까지 들어놓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뭐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되는데 뭐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자. 근데 은퇴는요 우리가 볼 때 먼 데서부터 멀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퇴는 생활의 연장이야. 그래서 생활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20대가 130을 살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20대는 130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를 안 들었어 봐. 그 안에 죽을지도 모르지. 근데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130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20대가 130을 살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 130 사는데 뭐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100세 넘어서도 아직 30까지 더 사는데 뭐 그때 가서 준비해도 뭐 괜찮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 이 사회가 지금 45세 되면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45세 되면 벌써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학기치 회사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5세에 돼가지고 130을 사는데 95년 동안 어떻게 살아? 95년 동안에 95년 동안 뭐하고 살 거야? 그거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이지 언제부터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는 삶의 연장이고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는 항상 그런 마음을 긴 장거리 인생의 기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면 은퇴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근접 단계는 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곧 그만둘 사람의 태도를 보이거나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돼. 이 사람이 이제 근접 단계. 퇴직해 지금 내가 이렇게 빠지게 막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인간이 아니야. 인간 생활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은퇴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그때 가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이 생각대로 남은 생애가 행복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에 빠져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퇴직금 받으면 이거 퇴직금이 지금 2억 정도 되는데 2억 가지고 내가 뭐 그때 가서 사업을 하고 그때 가서 뭐 커피점을 하나 차려가지고 늙지만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 커피 맛있게 좀 해주고 그러면서 내 인생 아주 음악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딱 그런 환상에 빠졌어. 자, 그런 환상에 빠지다 보니까 현재 일이 즐겁지도 않아. 빨리 그 은퇴하고 싶어. 자, 그렇게 해서 막상 딱 돼서 커피점 하나 찾으려니까 커피점 찾으려니 저도요 이번에 우리 엘린도인 복지원에서 커피점을 하나 찾으려고 저기 얻어놔서 지금 예약돼 있어요. 그 얻어놨는데 보니까 커피 기계만 해도 막 그냥 한 개에 몇천만 원씩거든만. 그래서 커피도 이거 내는 거 기계가 한 100개는 있어야 되더구만. 그 조그만 기계가 아니야 그냥 그게 보통 2천만 원 그래서 쭉 보니까는 아무리 싸게 가져도 7, 8천 들어야 된다는 거요. 그 커피점 하나 하려면 그 7, 8천 들어가지. 또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인테리어 하면 얼마 들어? 한 3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 그래서 그러면 1억 날라가잖아. 1억. 자, 1억 날라가면 또 거기도 또 커피 이거 서빙하는 알바를 두든지 직원을 둬야 될 거 아니? 그거 하나 갖고 되겠어. 또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환상은 좋은데 장사가 돼야지. 장사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커피 마시고 그만큼 이익이 남아야 환상도 되는 거고 노래도 부르고 다니는 거 커피도 마시고 커피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거지.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사람이 안 오면. 너무 그렇게 은퇴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 생활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야. 그래서 장거리 기획이야. 기획. 그래서 우리는 기획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기획과 계획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과 계획은? 네. 기획은 이 큰 카테고리 시스템적인 거예요. 계획은 이 시스템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기획이 더 큰 거예요. 계획이 더 큰 거예요. 기획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획을 하는 것은 뭐 자기가 목표를 계획을 할 수 있지만은 목표는 계획을 할 수 있지만은 인생 전체는 계획 가지고 안 돼. 기획을 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기획을 해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조그만 어떤 목표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목표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거야. 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기획을 잘 짜놓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 공부는 이렇게 하고 요거 마치고 다음 단계 거치고 그 다음 단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내가 성공으로 가는데 교수로 갈 거냐 아니면 사장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직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센터장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획으로 사회복지사는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획가예요. 기획가. 네. 이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기획가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오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오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상담을 하잖아. 상담을 해도 그의 인생을 기획을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기획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기획가다. 오케이? 예, 이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럴 단계가 있어요. 미럴 단계는 은퇴자가 의무적이고 시간 제약적인 직업 활동을 벗어난 어느 정도 도치된 시기를 맞게 되는 단계다. 그래서 이건 미럴 단계고요. 환멸 단계는 미럴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도 대부분 안정의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은퇴 전에 갖는 이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생활이 침체되고 환멸을 느끼게 되는 단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퇴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 자, 은퇴에 대한 시각이에요. 자, 은퇴를 긍정적인 이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은퇴를 긍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은퇴를 기다리겠죠. 은퇴를 통해서 자기는 제2의 삶을 가는 거야. 은퇴를 통해서 자기는 새로운 삶, 또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인생을 재출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은퇴에 대한 시각을 보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은퇴를. 그 다음에 은퇴를 갖다가 지위, 역할의 상실과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나는 위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은퇴가 막 겁이 나고 은퇴가 두렵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두 번째 지위나 역할의 상실과 위기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은퇴를 긍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퇴는 하나의 과정이다. 어차피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하나의 과정인데 누구든지 이 과정 다 지나가. 누구든지 이 과정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나간 과정을 나도 지나가는 과정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편해지. 그래서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과정. 그래서 사람이 과정은 통과를 해야 되잖아. 인생에서 과정 통과. 그래서 이 과정. 그 다음에 은퇴는 중년기와 노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야. 자, 은퇴 후에는 노년기잖아. 자, 은퇴까지는 중년기잖아. 그게 거기 시점이다. 이거 시점. 그래서 그냥 이것은 중년기와 노년기 시점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것도 저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은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말이죠. 새로운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가족을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선택이 좋았지도 않았는데 마지못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나 은퇴를 하고부터는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되니까 오히려 은퇴를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은퇴의 긍정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은퇴를 이렇게 긍정으로 바라볼 때는 은퇴는 바로 희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은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